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투쟁 진실투쟁 113일차,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883일째, 2017년 3월 10일 공권력 살인을 당한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우리 공화당을 정당 탄압하는 좌파 폭력시장 박원순 구속 수사 촉구, 문재인 불법 권력 찬탈 세력 좌파 독재 정권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현재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 대행과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오경훈 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생, 자립, 자강의 우리 공화당은 혁신하는 보수 정당, 행동하는 우파 정당으로서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 가자. 오늘 8월 30일은 우리 공화당이 창당 2주년 되는 날이다. 2017년 오늘 대한애국당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우리 공화당까지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은 진실과 정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창당 2주년을 맞이하여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 지도부와 당원들이 하나 되어 자생 자립에 우리 공화당이 자강 단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낸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보파 개혁보수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 가짜 보수, 사이비 보수들 말고 진짜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하나 되어 우리 공화당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을 제대로 건설하자.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하는 혁신 보수, 행동하는 우파 정당으로서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목표로 전진만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수구 좌파들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역사적, 민족적 책무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재인 수구 좌파 정권 끝장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구출하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하자!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2019년 8월 30일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홍문종, 공동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이규택, 허평환, 서석구, 우리 공화당 당원 및 본부회원 일동. 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신 오경훈 비서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님이시며 직전 사무총장이셨던 박태우 본부장님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오늘 113일째 하루도 걸리지 않고 연설을 하다 보니까 이곳 강화문 사거리가 이제 제 집처럼 안방처럼 느껴집니다. 또 뭐 듣느니 안 듣는 것도 좀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어려운 투쟁을 하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또 저도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차 안에서 연설을 들었다는 메시지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지만 나라가 위태롭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뭐 이제 국민들도 조국 씨 일가의 그런 잡탕 같은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요즘 아마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어찌 되는가 걱정이 많을 겁니다. 한일 정보 보호 협정 문제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좌초할 수 있는 엄청난 거센 폭풍이 외국으로부터 몰려올 이런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전 합참차장 같은 사람은 강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제 문재인을 버려야지 대한민국이 산다. 문재인 씨를 버려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는 이야기를 육사를 나온 장성이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아픈 사연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얼마나 그 큰 고통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잘못된 이념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저 청와대 꽈리를 들고 있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 국무성에는 말이죠, 정보 분석국이라고 약 250여 명의 정보 전문가 박사들이 매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저도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보 분석국을 책임지고 있는 엘렌 맥카시라는 여성 차관보가 미국의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에는 없던 그런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다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미국의 정보 분석국에서는 전 세계의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의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집계해서 올리고 매일 그거를 전자판을 통해서 보게하고 삭제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주요 국가 선거가 있을 때 선거도 정확하게 예측해서 거기에서 올리는 이런 엄청난 그 분석력과 예측력을 갖고 있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 맥락을 볼 때 문재인 씨는 이제 반미로 가는구나, 이런 정황을 여기저기서 보면서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는 확실하게 반미로 가는구나, 그거를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문재인 정권을 분리해서 동맹국에서 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독재국가 김정은과 착한 백성들을 분리하듯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깨일 때도 됐죠. 특히나 지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산불 정책을 얘기할 때 사드 배치 절대 추가로 안 한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절대로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협력 체제에서 군사 동맹 체제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그거를 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그동안의 동맹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인가 관찰하고 분석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아니라는, 그래서 이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한미관계를 소중히 하고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가치를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과 이 못된 주사파 정권으로 김정은한테만 유리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과 헌법을 버리고 있는 이 못된 정권에 대해서 칼날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서글픈 지경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외국만 나가면은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김정은이 동조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헌법 파괴하고 말이죠. 이 엄청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합참의장까지 나와가지고요, 던포드 합참의장까지 나와가지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쓰면 평택에 있는 미군까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소미아 파기가 얼마나 중대하고 동맹국의 신뢰성과 안보에 위협적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주한미군도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 대한민국 생명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일 미사일 쏴대고 실험을 하대고 욕직을 내도 말 한마디 않고 썩어빠진 북한 인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이 못된 악의 세력들, 이 못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주사파 세력들 당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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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침묵하는 것 같아도 이제 대한민국의 한계총에서 나섰어요. 교인들도 나서고 이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자유냐 노예냐, 이 자유를 지키는 거대한 투쟁이 곧 전개되리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거짓으로 대통령에 취임해서 한 줌도 안 되는 못된 개똥철학을 신청한다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이 못된 주사파와의 한판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겁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군도 공무원들, 영원히 썩어빠진 공무원놈들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정권에 복종하지 말고 국민 편에서, 역사의 편에서, 헌법의 편에서 이들을 응징하는 대열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과 아들, 딸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을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서 이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터전을 지키는 위대한 성전을 우리 다 함께 실천하자.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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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우는 투사들이 돼서,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부터 말로만 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대한민국의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 보수의 적자로서 등극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는 개혁 주체 세력으로서 거듭날 겁니다. 이것을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베트남처럼 적화돼서 1000만 명이 죽을지 2000만 명이 죽을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평생 공부만 한 학자입니다. 정치학자입니다. 뭐 정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어요. 양심과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깨인 마음으로 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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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공화당 김춘식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아스팔트 투쟁을 시작한 지,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한 판결은 실망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인 사람들은 주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겨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제공동체라 그러면 가족, 이 대부분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집에 살지 않더라도 평소에 좀 친하게 지내면은 경제공동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뇌물 한 푼 안 받아도 제3자, 친한 사람이 받은 뇌물도 뇌물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재판을 더 하겠다는 거죠. 질질 끌겠다는 겁니다. 벌써 900일 가까이 지났지만 아마 1000일 이상은 채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내년도 총선까지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주사파 좌파 정권의 앞날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정치 보복은 이제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간격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보복을 지속하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러한 정치 보복을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약속을 어겼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훈련을 끝난 다음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쏘았죠. 그러니까 곧바로 우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문 행정부에게도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문 행정부라고 부른 겁니다. 문 정부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문 행정부에다 대놓고도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했다. 지소미아 종료시킨 거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동북아의 구도, 한미일 구도와 소련, 중국, 북한의 구도를 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한미일 동맹 구도를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조국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정의당에 비위를 맞춰줬죠. 선거법을 특위에서 모든 정당의 합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대로 야 입에 뭐 물려줬으니 이제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데스노트인지 뭐니 하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국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수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 신분인 자를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결코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내로남불을 넘어서 조로남불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즉시 후보로 사퇴해야 될 것이고 문재인은 즉시 조국 지명을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제때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고대에서는 학생들이 촛불을 듭니다. 조국 후보대로 물러나라는 거죠. 이러한 촛불의 행진이 이루어지고 태극기 행렬이 지속될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조국의 안정과 새로운 미래가 밝혀지는 날까지 우리는 다 같이 힘을 합쳐 투쟁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투쟁하자!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네, 김춘식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제 대법원에 말 3마리를 때려잡으러 오신 분입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신 김전분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에서 여기 이곳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좌파들은 백남기 한 명이 물대포에 사라져도 난리를 피우며 격렬한 시위로 경찰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태극기 하나던 애국 국민 5분이 백주 대낮에 한 명이 전라북도 경찰차에 스피커에 떨어져서 적사하시고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언론은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습니다. 이 좌파 정권은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지만 이제 좌파 정권의 북한의 핵쇼는
평화시효는 끝이 났습니다. 평생 하염병만 들고 외치던 이들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나의 조국이 없어질까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질까봐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여기 이 강화문 광장에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보고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가 웃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리를 과연 듣고 아무런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이 강화문에 동참하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다시는 저 자한당의 62명 처벌하고 심판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살아 활성화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서울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깨끗하고 당당하고 활기찬 우리 공화당으로 오셔서 많은 젊은 정치인들을 배출하여 밝은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모두 동참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이 나라는 국민 여러분이 지켜야 될 나의 조국입니다. 부디 동참하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분 부산시당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태극기 수올레를 반바퀴만 도신 다음에 4시 40분에 중앙당 버스로 국회로